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김진호입니다. (77년) 전 여순 사건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지로 지목됐던 광양 진상면의 매티제에서 9구의 유골과 유류품이 발굴됐습니다. 돌아가신 가족의 사진 한 장도 없고 시신조차 찾지 못해서 가묘를 써놓고 기리던 유족들이었습니다. 이 유족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려나 했는데요. 광양 매티제에서 수습된 9구의 유골은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종 추모의 집으로 안치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유족들의 DNA 샘플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아예 유족의 DNA를 살피는 작업이 없었고요. 지난해 말 급한 대로 집단 학살과 관련성이 있을 법한 유족 100명에 대해서만 DNA 샘플을 채취했는데요. 생색내기식 검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나마 오는 25일 유해 봉안식에서 담양 옥천골에서 발굴된 유골 26구 중 2구가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고령화로 유족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 피해 신고와 확정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가족의 유골이라도 찾아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직권 조사와 DNA 데이터베이스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선호 광양시 유족회 상임대표 겸 전국유족총연합회장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이슈책, 도정 소식도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9월 22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역 소식은 순천 소식 먼저 듣습니다. 순천시가 해룡면 신대리 일대의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듯합니다. 네, 순천시가 신대지구에 약 3,500평 부지에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00여 대 규모의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순천시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하려는 토지가 신대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한 중흥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로 이 주민들은 이미 순천시가 해당 부지를 중흥건설로부터 이 무상 임대 방식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이 정리를 해보면 해당 주차장 부지는 순천시가 이미 중흥건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 그 땅을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점입니다. 주민들은 최근 들어 지역 정치권에서 신대지구 개발을 진행한 중흥건설로부터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당 부지를 순천시가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네. 신대지구 해당 주차장 부지는 지난 2023년 중흥건설이 공공시설 부지를 1억 원을 들여 주차장으로 조성해 순천시에 무상 제공하고 현재 순천시가 관리를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대지구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이 개발이익 환수 이슈와 맞물려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당장 지역 정치권에서 부지 매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순천시는 해당 부지가 순천시의 소유가 아니고 무상 임대 방식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근 공유재산 취득위원회를 열어 부지 매입을 논의한 데 이어 시의회에 승인이 나오면 이 내년까지 부지를 매입해 신대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순천시가 중흥건설로부터 해당 부지 매입을 추진하자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이 최근 도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중흥건설의 개발이익 재투자가 주차장 확보 같은 공공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텐데 굳이 예산을 들여 땅을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서동욱 의원은 이 해당 부지 매입 추진과 관련해 중흥건설은 자본의 탐욕을 보여주고 있고
순천시와 광양만권 경자청은 무능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비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 단순하게 보면 순천시가 해당 부지를 개발 이익 방식으로 무상으로 기부를 받지 않고 이 비용을 들여 매입하는 상황에 대한 비난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순천시가 최종 준공 시점에서 이 살을 내주고 뼈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해당 부지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개발 이익을 중흥건설로부터 환수할 수 있느냐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네. 결국 순천시나 광양만권 경자청이 신대지구 개발 이익을 중흥건설로부터 얼마나 환수할 수 있느냐, 이런 큰 그림이 존재하느냐 여부가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개발 이익 환수의 졸속 추진에 대한 비난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순천시나 광양만권 경자청 모두가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인데요. 광양시가 추진 중인 청년 친화 도시 조성 공모사업 용역을 두고 지역 일부에서 사업 구상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광양시가 청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용역의 중간 보고회에서 사업 구상이 방향성이 없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 광양시는 정부가 주도하는 2025년 청년 친화도시 공모사업을 위해 지난 5월 한국자치경제연구원과 6,500만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달 말 최종 보고회에 앞서 최근 중간 보고회를 진행했는데, 이 보고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용역사는 중간 보고회에서 이 광양을 청년 충전 비타민 도시로 특화하겠다며 청년 주권 구축과 생활 안정 기반 조성, 사회적 책임, 미래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지원 등 모두 5가지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 세부 계획으로는 광양 청년정책연구단의 신설과 그릴 카페 확장, 아리백 미래 일자리 발굴, 스몰 웨딩 지원 등을 제시했는데, 이 보고에 참석한 일부 참석자들은 해당 전략만으로는 공모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보고에 참석한 광양시 부시장 역시 청년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지역 특화 전략 또한 보이지 않는다며 보고의 내용에 아쉬움을 보였다고 합니다. 뭔가 알맹이가 빠졌다 하는 참석자들의 지적으로 보이는데 불만에 대한 용역사의 입장은 없나요? 네, 보고에 참석한 일부 참석자들은 용역사가 보고한 내용 중 청년 정책 5개년 기본 계획과 공모 신청서 내용이 뒤섞여 있어 핵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정책 발굴도 인증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한 내용도 부족하다며 용역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네. 이 보고에서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광양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일부 참석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 광양에서는 주말에 육아로 인해 사회활동이 어려운 청년들이 많은데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목적과 장치를 행정이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네네. 또한 용역 보고서가 산업 근로 청년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며 근로 청년만이 아니라 남편을 따라 이주한 경력 단절 여성이나 문화예술 종사자, 또 쉬고 있는 청년층들도 사업 내용에 포함돼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이 같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용역사 측은 이 5개년 기본 계획과 공모 과제가 혼재돼 이 방향성이 흐려진 점을 인정한다며 추진 전략 5개에 비해 세부 과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달 말 최종 보고회에서는 내용을 보완해서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용역사 측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광양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산업 도시형 청년 정책을 구체해야 하고 다양한 청년을 포괄하는 과제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인데 광양시는 이번 용역 중간 보고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한 최종 보고회를 이달 말에 개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전남도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당시에 광양 진상면의 매티제라는 곳은 광양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남 하동군의 보도연행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수 집단 학살된 곳입니다. 올해 1월 개토식을 시작으로 매티제 현장 발굴 작업이 있었는데요.
유골 9구에 탄피와 고무신 등 46점의 유류품이 발굴됐습니다. 오는 25일 유해 봉안식이 열린다고 하는데 뒤늦게나마 희생자의 유골이라도 찾은 유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박선호 광양시 유족회 상임대표 겸 전국 유족 총연합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선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이번에 광양 매티즈에서 유골 9구가 수습이 됐습니다. 예, 유류품이나 희생자 유골들도 직접 확인하셨을까요? 그렇죠. 확인했습니다. 예, 유족 6월 9구 네. 약 한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한 50여 유류가 품이 나왔습니다. 네네. 예, 유족으로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참 말할 수가 없죠.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주위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지만은 직접 당한 우리 유족들의 마음은 끝도 갓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긴 세월 77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살다가 보니까 한 30년 전에만 40년 전에만 유족 발굴을 했어도 지금은 100배 1000배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건데 네.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장 발굴이 이루어졌었던 매티제라는 곳에 대해서 광양 주민뿐만 아니라 하동 주민들이 집단 학살된 곳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 곳입니까? 크게는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섬진강을 가르고 있고 네. 그 경계선이고 관양시 진상면, 진월면, 다안면 세 개 면이 경계선인 그런 데인데 아주 산이 높고 길이 험난합니다. 네. 길고 저쪽 섬진강변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음침하고 음산하고 옛날 그 시절에는 장정들도 대낮이라도 거기를 지나가기 꺼려하는 그런 음침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 진상면민뿐 우리 간양 시민뿐 아니라 하동 시민까지 하다가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학살터가 된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집단 학살된 장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유골은 9구입니다. 유골이나 유류품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산을 많은 개간을 했어요. 감나무도 심고 밤나무도 심고 이러면서 산주들이 훼손을 했고 네. 또는 그 뒤에 이 도로를 엄청나게 넓혔지. 도로를 넓히면서 그때 학살을 했던 사람들 산속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네. 도로에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그 이웃에 나무가 습으니까 그 사이에다가 갖다 학살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변면을 도로를 넓히면서 너무나 많이 훼손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또 거기가 그냥 간단히 한 군데만 이렇게 해서 발굴한다고 해서 발굴이 될 지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산세가 높고 길고 그래서 여기저기 여러 군데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직접 확인은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옛날에 거기 그 이후에 팻말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일부 한두 군데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해가 적게 발굴된 거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광양 매티제에서 수습이 된 희생자 유골에 대해서 유족이 확인이 됐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아. 그렇지 못한 건 뭐냐면 네. 이 시골 사람들이 DNA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DNA 검사를 한 근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매치가 안 돼요. 이번에 아마 불과 몇십 명 정부에서 그 DNA 검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네. 그 사람들을 갖고는 한계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 부분은. 담양 옥천 약수터에서 수습된 유골 중에서 2구는 유족이 확인됐다고 들었습니다. 유족들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근데 그걸 참 우리도 유족이지만은 차라리 긴 세월 동안 덮여왔던 일들은 어쩌면 묻혀가는 것인데 다시 유골을 우리 조상들의 유골을 하니까 그 마음이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었겠지 않겠습니까? 네. 엄청난 분노를 느꼈을 거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회장님께서는 여순 사건 당시 어떤 분이 희생되셨을까요? 할아버지, 할아버님. 할머니, 아버지, 삼촌 2분, 5분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시신은 찾으셨을까요? 우리 삼촌 중에 한 분이 밤에 이 자기들 친구들나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그때는 이제 집신도 삼고 네. 새끼도 꼬고 가만히도 짜고 이제 이래간 사람들이 5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 있는데 산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산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동네 내려와서 쌀을 양식을 식량을 구방한 거예요. 근데 그 식량을 가져갈 수가 없어. 밤에 깊은 산까지 백운산이나 지리산까지 갈 수 없으니까 결국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놓은 데를 문을 열고 총을 대면서 나와라 하니까 나왔고 짊어지자니까 저게 짊어지고 따라간 겁니다. 갔는데 그분들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국군들이 마을 사람들 전체를 방송을 해서 모여라 한자리로 한 군데 싹 모아놓고 눈을 감으시오. 눈을 감으니까 거기서 손가락 찌르는 사람이 있어. 그날 저녁에 짐을 지고 갔던 사람들 가족을 손가락질 해주는 거야. 네. 그럼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풀려나갔고 벌그런 대낮에 동네 한복판에서 총살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머니 총살을 당했고 우리 삼촌 작은 삼촌은 퇴비더미를 엄청 몇 바퀴 돌다가 결국은 잡혀가고 거기서 했고 그러니까 그 3분은 시신이 있죠. 근데 그 뒤에 우리 아버님 행방불명이고 산에 짐을 지고 갔던 우리 삼촌도 시신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5일 목요일 유해 봉안식이 열립니다. 예. 메티제에서 수습된 하지만 아직 유족을 찾지 못한 유골들 봉안식 이후에는 어떻게 모십니까? 그분들은 이제 세종시에 있는 네네. 추모 집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따로 공간이 안 가봤는데 네네네. 근데 거기는 모든 가거사 문제로 희생된 유족들을 유골들을 네. 유족들한테 반한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유골 찾아주지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에다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 추모집으로 갈 겁니다. 네. 전국의 수많은 유족을 좀 대표해서 희생자들의 유족을 찾아주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제 제일 문제는 우리 유족들이 유골이 우리 유족이 나왔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 찾을 수도 없고. 왜 못 찾을까요? 그건 DNA 검사의 미비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최소한 그런 정도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어야 우리 시골 사람들이 DNA가 뭐인지도 모르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그걸 해줌으로써 네. 결국은 우리 유족들이 유골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유족들의 DNA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바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하고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 회복도 하고 또 기념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배보상 등도 해서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좀 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구는 네. 제주도 4.3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인 만큼 이미 제주도 4.3은 거의 마무리 져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와 거의 흡사한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 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손질을 있으면 손질해서 그대로 하면 될 것인데 그거이 잘 안 되니 답답합니다. 네네. 최소한 저는 이 정부는 계획정부라고 보고 어쩌면 우리를 좀 잘 도와서 마무리 져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정부 내에 마무리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회장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가족의 유골이라도 찾아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선호 광양시 유족회 상임대표 겸 전국유족총연합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들을 직접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함께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2025 여수 NH 농협컵 프로 배구 대회 체크해봤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배구 팬들의 관심이 여수로 다 쏠려 있죠. 네. 지난 13일부터 여수에서 2025 여수 NH 농협컵 프로 배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남자부 경기가 치러졌고요. 네. 어제부터 시작된 여자부 경기는 오는 주말인 28일까지 이어집니다. 남자부 경기 우승은 대한항공이 차지했습니다. 오, 네. 네, 그리고 남자부, 여자부 모두 A조, B조로 나눠 진행됐는데요. 대회 초반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배구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인데 하지만 오랜만에 열리는 프로 배구 대회다 보니 실망도 있지만 좋은 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대회 관람객 얘기 들어보시죠. 여자 경기 시작하고 나서는 꽉 차고 있고요. 남자 경기는 한 60% 정도 무료 경기로 바뀌었는데도 남자 경기는 그래도 좀 남는 것 같아요, 자리가. 한 관중석 60-70%는 차는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남자분의 기대 조금 이하였던 것 같아요. 관중도 조금 적었고 운영이 처음에 조금 안 좋았어가지고 취소된다 그래서 이제 원래 2경기씩인데 1경기씩만 하고 그거는 조금 그냥 경기 내용은 되게 좋았어요. 재밌어가지고 선수들 그래도 열심히 뛰고 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배구 경기나는 다른 축구 경기도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이런 큰 대회를 지역에서 개최하는 게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민들에게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한데 인터뷰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대회가 열리고 취소되고 다시 취소 결정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남자부 컵 대회가 일정이 오락가락한 상황이 됐었는데요. 네. 이 개막식 날 열리기로 했던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되기 전 돌연 연기가 되고 또 개막과 동시에 대회 전면 취소가 발표됐습니다. 네. 근데 하루도 안 돼서요. 다시 재개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오락가락한 행정은 한국배구연맹하고 국제배구연맹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게 이유였죠? 네, 맞습니다. 이 국내 프로 구단이 참여하는 그 코보컵 대회가 앞두고 제대로 일처리 하지 못한 코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서 말한 코보는 한국배구연맹을 말합니다. 네네. 앞서 이 코보컵이 열리기 전에 이 국제배구연맹은요, 프로배구컵 대회가 세계 남자 배구 선수 대회 기간과 겹치던 이유로 이 대회 개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이 세계 남자 배구 선수 대회는 9월 12일부터 28일이었습니다. 네네. 국제배구연맹은요, 이 세계 선수권 대회가 끝난 후 3주간 휴식기를 갖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에 올 시즌 각국 프로 배구 리그는 10월 20일부터 올 시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배구 연맹은 이 기본적인 규정조차 확인하지 않고 새 시즌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배구 연맹은요, 코보컵 개최 허가 요청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회를 개최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개최 이후에도 국제 배구 연맹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선수가 개막식을 하고 전면 취소를 발표한 겁니다. 아하. 네, 그런데 14일 오전 조건부 승인 답변을 받아서 취소 9시간 만에 일정을 조정하고 대회를 다시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대회를 재개했지만 예정된 경기 상황하고는 좀 완전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국제배구연맹은요, 이 외국 클럽팀과 외국인 선수 그리고 2025 배구 세계 선수권 대회에 등록된 선수들은 이 코보컵에 나갈 수 없다라고 제한을 뒀습니다. 네. 네, 참가 선수의 명단이 변경되고요. 심지어 대회 참가팀도 변경이 됐습니다. 이 초청팀이었던 태국 나콜라차시마는 대회를 한 경기도 치를 못하고 돌아갔고요. 국내 대표 선수단뿐만 아니라 이 예비 명단에 포함된 선수까지 대회 출전이 불가해지면서 우승 후보였던 현대캐피탈은 대회 조기 하차를 발표했습니다. 야. 이 팀의 경우에는요, 이 변경이 되면서 선수 뛸 수 있는 선수가 7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런 기량 때문에 포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요, 여수 망신이 아니라 이건 나라 망신이다라고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스포츠 관심 많아서 저도 배구 좋아해가지고 첫 게임하고 중단됐어요. 좀 있다가 이제 취소됐다고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안 봤어요 그대로. 근데 텔레비에서 계속 하고 있더라고 커버컵을. 그래갖고 저들은 뭔 재방송을 계속 해준대. 그랬더니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취소될 때 저는 애시당초 그 피파 국제배구연맹에 허가를 받아야 될 거면 미리 받아야 안 하지. 그걸 안 받고 지금 하다가 하지 말게 얘기하고 안 하는 거 이건 정신이 없어요 걔들은. 한국 배구협회 자체가 멍청이들이라니까. 애시당초 이 게임 자체가 국제배구연맹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될 상황이면 미리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국제망신이고 이 배구협회 자체 이 뭔 망신이에요 이것이. 시민분의 인터뷰를 네, 들었을 맞습니다. 때 많은 거친 반응이 있으시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당연히 코보컵 여수 열리기 굉장히 관심을 보고 봤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돌연 취소되면서 일정이 뭐 취소됐구나. 근데 이런 경우를 대부분 시민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코보컵이 열렸다가 취소됐구나. 열렸다가 취소됐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아직 모르시고. 네, 그 이후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다. 남자부 경기가 진행되지 않고 여자부로 옮겨졌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 힘드신 상황인 게 코보컵이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프로배구 컵 대회인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반쪽짜리 대회로 치러진다는 게 사실 어이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배구 팬들과 관람객들은요, 국제배구연맹의 규정을 무시한 한국배구연맹의 태도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요, 한국배구연맹은 국제배구연맹과의 시각 차이에서 된 문제라고 해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컵 대회가 이벤트성 대회인 만큼 국제배구연맹에 별도 승인을 요청한 전례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맹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더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회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면서 대회를 유치한 여수시 그리고 시민들, 전국에서 찾아온 배구 팬들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개막 전부터요, 이 배구 경기 관람을 위해서 여수를 찾아온 배구 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 돌연 경기가 연기되고 대회가 취소되면서 SNS마다요, 한국배구연맹과 여수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여수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취소 문자가 왔어요. 아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실망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네네. 여수 시민들은요, 코보컵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 예상했던 대회가 이 피해를 주는 대회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대회 헌거니까 헌거하지만은 외국인 선수도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경기력이 떨어지지. 재미없지.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그런 홍보도 안 했고, 여수는 이제 또 이런 경기를 얼마 안 하니까 또 관심들도 없는 데다가 해도 홍보가 안 됐지. 여수에 개최한다 해서 이거만 기다렸던 배구 팬들이 있을 텐데, 배구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이 크지. 여수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였을 텐데 또 불구하고 이만한 우리가 혜택을, 여수시의 혜택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럼 여수시에 대한 예산 낭비고, 여수 시민의 재산이 낭비가 되는 거지. 이런 게 헛돈이야, 헛돈. 결국은 헛돈이야, 이런 거.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되기 위해서 예산을 썼을 텐데 불구하고 아무 도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의하자. 관광 비수기에 들어가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비수기에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 건데, 그거를 못 살리고 있으니, 배구연맹은 이거에 대해서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네. 지금
인터뷰를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 네. 이게 뭐 여수시 입장에서도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어요. 네, 여수시 맞습니다. 측에선 사실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이미지만 안 좋아졌고 맞아요. 여수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고 뭐 유치 비용도 들었다고요? 네. 여수시에서는요, 이번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 비용 5억 원이 들었습니다. 네. 또 배구 경기장 시설 보수 비용과 홍보비가 추가로 지원됐는데요. 이번 대회로 인해 좋지 않은 이미지가 쌓이면서 여수시도 곤란한 입장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한배구연맹과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배구연맹에서도요, 여수시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무료 개방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수 시민에 한해서 증빙 자료가 있다면 가서서 무료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경기를 무료로 볼 수 있나요? 현재 여자부 전 경기 비지정석을 여수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참 뜨거운 이슈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슈 체크 오늘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2025 여수 NH 농협컵 프로배구 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도정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화두인데요. 전남도가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발표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김영록 지사는 서울에서 열린 경제포럼에 참석해서 전국 최초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핵심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환원하는 것입니다. 네. 전남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제도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해서 이에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에너지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기본소득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생 문제가 또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사인데요. 특히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남도가 저출생 극복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있다고요? 예,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전남도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0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요. 네. 올해 2분기에도 1.04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넘어서 1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저출생 극복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전남이 추진해온 정책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주 큰데요. 우리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는 문제를 부모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진다는 관점 하에 출생 기본수당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임신, 출산, 양육의 통합형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덕분에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1%가 늘었고요. 합계 출산율도 6.2%가 상승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전남도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출생률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다시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신청 방법이나 사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전남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 생활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국가와 함께지요. 오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도민을 대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고요.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네. 다만 신청이 몰리는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이거는 상반기 때도 해보셨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사용처가 확대가 됩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돕기 위해서 일부 생활협동조합 매장과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활용도가 아주 넓어졌습니다. 네. 또한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해서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서 현장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네, 소비 쿠폰의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고요. 기한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안에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느덧 독감이 걱정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전남도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죠? 네, 전남도는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서 9월 22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 어느 때보다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무료 독감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접종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접종과 함께 맞을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접종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되고요. 접종 후에 20에서 30분간은 의료기관에 머무르면서 이상 반응을 확인한 뒤에 충분히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 어디서든 접종이 가능하고요. 기간 확인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특히 고위험군은 합병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제때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는데요.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서 꼭 접종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는 전국 유일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의료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김영록 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의대와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강력히 요청했다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어서 중증이나 응급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과정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남도는 지역 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2027년 개교 목표를 분명히 밝히며 연내에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네. 정부도 전남이 의료 현실과 의대 신설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의사 종원 추계 과정에서 전남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200만 전남도민의 수곤이자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전남도는 도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음은 고향으로 향하고 나눔의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오는 이런 시기에 고향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져서 기부자와 지역이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우리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서 10월 12일까지 고향사랑 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명절에 고향을 떠올리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요. 네. 전남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고 답례품 후기를 작성하시면 선착순 500분께 기본 답례품과 함께 전남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이 정성껏 담근 배추김치 또는 파김치 1kg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벤트 참여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에서 전라남도에 기부한 뒤에 답례품을 수령하고 후기를 남기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추석 명절 고향에 대한 마음을 기부로 전하면서 전남의 맛있는 김치까지 함께 즐기실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주변 분들에게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22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성 이선화, 진행의 김진우였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노래는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입니다. 라디오 전망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전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그렇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